여러분 코다라고 아시나요?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s. 다시 말해 청각 장애인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들리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들리는 아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또 들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과 마음은 또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인간의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 코다가 쓴 엄마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마서드 비니어드 섬 이야기를 아시나요? 마서드 비니어드 섬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섬인데요. 17세기경 이 섬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청각장애에 대한 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엔 친족끼리 한 곳에 모여 살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 상대를 주변에서 고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전적인 고립이 발생했고 선천적인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청각장애인이 빈번하게 태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장애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서로 수화를 자연스럽게 했대요. 청인들,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수화를 배워서 함께 청각장애인들과 소통을 했다고 하네요. 이 지역에서는 수화가 음성 언어보다 더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 것이었죠. 어떠신가요? 이러한 사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잘 통합되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마서드 비니어드 섬에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우고 마을 주민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수화로 소통했었던 모습. 한번 우리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우리가 보통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농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책 제목은 들리지 않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러 가다. 일본인 이가라시 다이가 썼고요. 지난달에 사계절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적힌 저자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들리지 않았다. 선천적 농인이다. 어머니는 농학교 시절 마찬가지로 귀가 들리지 않는 고지를 만났고 그와 결혼했다. 그 뒤 내가 태어났다. 들리지 않는 부모와 들리는 아들 사이에는 그 나름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춘기 시절에 나는 아주 대단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이 콤플렉스였다. 그런 부모가 항상 부끄러웠다. 이런 감정을 그냥 그대로 부모에게 쏟아냈다. 특히 어머니에게 그랬다. 내가 얼마나 많이 장애인 부모 같은 거 정말 싫다 라는 말을 했는지. 그런다고 내 현실이 달라지지도 않고 내가 겪는 괴로움이 덜어지지도 않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내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들리지 않는 엄마라서 미안해. 어머니는 절대 약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장애를 이유로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무리 부정을 당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면서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눈꼬리를 내리며 웃어 보였다. 내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자, 그럼 이제 저녁 먹을까?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어깨가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의 삶에 커다란 시련은 없었으리라 생각했다. 어머니의 장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만 다른 사람들의 배 이상 불편해했을 뿐 정작 어머니 자신은 그딴 것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실제로도 어머니는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어른이 되고서야 참 철없는 생각이었구나 싶었다. 코다로 태어난 이가라시 다이는 어느 날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와 농학교에 다녔을 때 학교에 가지 않고 둘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인터뷰. 이가라시 다이는 어머니와 수화로 소통할 수 있지만 수화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작업을 위해서 천천히 다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머니뿐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자란 이모들, 그리고 농학교 선생님, 다른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나눈 이야기가 이 책 전체에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앞서 인용구에서 말했듯 이가라시 다이는 들리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씩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머니 사에코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들리지 않았는데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사에코가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어릴 적부터 병원을 들락날락합니다. 또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 사에코는 어릴 때 부모와 떨어져서 고모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죠. 검사를 받을 때마다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했던 사에코. 그러면 고모부한테 혼이 나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사에코의 귀를 고쳐주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는데 그것은 사에코에게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면 보다 일찍 수어를 배울 수 있었겠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어린 사에코를 귀하게 여겼고 그토록 어릴 때 농학교 기숙사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에코는 청인들 사이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에코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신을 잘 대해줬던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농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수어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에코는 진정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차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와. 내 말에 놀란 어머니는 당황해서 빨래를 거들어 갔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뿐만 아니다. 어머니는 들을 수 없으니 전기밥솥에서 들려오는 취사 완료를 알리는 소리와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경고음도 매번 내가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고 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어머니가 겨우 한숨을 돌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취재하러 가게 된 것을 알려주었다. 실은 내일 엄마가 다니던 농학교에 취재하러 가. 그래? 예상하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농학교 시절이 어땠는지 좀 물어봐도 돼? 어머니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책에서는 수어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음성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책은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보니 음성 언어와 수어를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이 책이 갖는 훌륭한 점 중 하나가 이처럼 음성 언어와 수어를 구별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독자들이 상황에 대해서 더 밀접하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어렸던 1960년대 당시에는 농인들에게 청각 활용을 통해 구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 당시 청각 활용을 통한 교육법이 얼마나 농인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억압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사에코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던 오누마 선생님은 바로 그 청각 활용법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청인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농인 교육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인데요. 그가 자신의 교육법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그들로부터 직접 배움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어를 통해 얼마나 자유롭고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죠. 오누마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 저자는 농인에게 얼마나 수어가 중요한가를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어의 중요성을 이해한 지금의 오누마 선생님은 들리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수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일본어 이해가 느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어릴 때 농학교에 와서 수어로 개념을 알려주고 수어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사를 만났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회장을 보고 깨달은 거지요. 좀 더 빨리 적절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 아이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지금은 적절한 교육이란 수어를 활용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누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치코와 유미를 인터뷰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해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반 학교에 진학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들리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려 해도 그런 판단을 긍정하는 것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판단 때문에 어머니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뒷부분으로 가면 이 책엔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장애인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했던 일본의 법률. 이 법률 아래에서는 사이코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랬다면 이가라시 다이는 태어날 수 없었을 테고 이런 책을 쓸 수도 없었겠죠.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우생학적 관점에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바라보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아이를 낳아라 또는 낳지 마라 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책은 일본 농사회와 농교육의 변천사, 그리고 농인부모의 역사를 아주 따뜻하면서도 정감 어린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 있기에 읽으면서 더 공감과 재미를 더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